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의 지도자들은 과거처럼 자신이 믿는 신념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까요? 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시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렸을까요? 1970년대 나치의 혐오 발언조차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변호했던 아리에 네이어. 자신의 가족이 인종차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윌러스의 발언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던 폴 리머레이. 그들은 대중의 비난을 알면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오차없는 말만 반복하고 감정을 숨기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록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버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신념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제5장 신념의 포기를 시작합니다. 사회의 리더들이 소신 발언을 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신념이 사라진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사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던 두 역사적인 인물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의 아리에 네이오는 나치를 피해서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 난민이에요. 그런데 미국 나치당에 행진할 권리를 변호했죠. 오른쪽의 폴리머레이는요, 흑인 민권 운동가인데 인종차별주의자 주지사가 대학에서 연설할 권리를 옹호했어요. 이게 그야말로 역설이죠.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을 위해 싸운 겁니다. 바로 이게 원칙에 기반한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이어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만약 국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놔두면 언젠가는 그 권력이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 적이라고 해도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물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이 결정 하나 때문에 그가 이끌던 단체에서 회원 3만 명이 떠나갔어요. 정말 엄청난 대가죠. 폴리 머레이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사람이 연설하면 누가 화내서 폭력을 쓸지도 몰라. 이런 가능성만으로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소수에게 발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부권을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나중에 야유하는 자의 거부권, 즉 헤클러스 비토라고 불리게 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죠. 자,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시대가,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죠. 이제 시점을 현대로 옮겨와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023년에 있었던 미국 의회 청문회 3명의 대학 총장이 증인으로 섰던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 배경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분쟁 때문에 미국 대학 캠퍼스들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버드, 유펜, MIT 총장들이 의회에 불려 나온 거죠.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답,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이다. 이 말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까 봤던 네이어나 머레이의 그 명확한 도덕적 신념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이건 뭐랄까, 굉장히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치 변호사가 법률 검토 의견을 내는 것 같았어요. 감정은 싹 빠져 있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이게 바로 현대 리더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청문회에 섰던 총장 3명 중에 2명이 사임했습니다.
그들의 그 계산적인 답변이 현실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이 숫자 2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수십 년 전에 그 원칙적인 신념에서 이렇게 계산적이고 몸을 사리는 대응으로 오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실마리를 1952년에 리처드 닉슨이 했던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유리 어항 속에서 살아갈 운명이다. 어항 속 물고기처럼 공적인 인물의 모든 것이 24시간 내내 대중에게 감시당한다는 뜻이죠. 사적인 공간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 어항 현상은 폴리 머레이가 경고했던 바로 그 야유하는 자의 거부권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수의 목소리 큰 반대자들이 온라인에서 좌표를 찍고 공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다수가 듣고 말할 권리가 억압되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런 유리 어항 문화가 공적 영역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 발언, 모든 행동이 언제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리더가 되려고 할까요? 정말 유능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실제 정책보다는 미디어에 어떻게 비칠지에 더 능숙한 사람들, 공익보다는 개인의 명성을 더 좇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신념의 상실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바로 도덕적 공백이라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도덕적 공백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 도덕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해진 나머지 과연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논쟁이 사라진 텅 빈 공간, 그게 바로 도덕적 공백입니다. 그런데 이 텅 빈 공간은 절대로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샌델 교수는 말하죠. 진지한 토론이 사라지는 그 자리를 훨씬 더 자극적이고 사소한 것들이 배집고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면 정치인의 정책 비전보다는 그 사람의 사생활 스캔들에 더 열광하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연예인의 고백에 더 몰입하는 거죠. 결국 공적인 대화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 빈틈은 오히려 편협함과 얕은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리더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두려움의 문화, 침묵의 문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기 검열이 이제는 학생, 직장인, 리더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렸어요. 혹시나 잘못 말했다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소셜미디어에서 조리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예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2024년에 한 대학생 시위 참가자가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밝히면 제 미래는 끝장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한 사람의 미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믿음,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신념, 과연 그걸 진짜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념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대중은 누군가의 실수만 기다리며 모두가 자기 검열 속에 침묵해버릴 때 그 공백은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채우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란 누가 옳다는 문제를 넘어 누구도 쉽게 침묵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보호장치입니다. 네이어와 머레이가 보여준 것은 신념은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도자가 신념을 잃으면 그 사회는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이 신념의 포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신념을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럼 저자가 강조한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는 신념은 신념이 아니다.